가축을 길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을 우리는 축산업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식량이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뉜다면 동물성에 해당되는 건 대부분 축산업이 담당하고 있죠. 1차 식량 구조가 육류와 유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양의 경우 축산업이 일찍이 발달했는데요. 예부터 쌀 농사가 주를 이루었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리고 한국의 축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을까요? 기존 축산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축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선진화된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며 농가 소득에 효과적인 산지 생태 축산. 그 푸름 가득한 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목장. 이곳엔 양들이 삽니다. 목장을 찾은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양들. 평소 보기 힘든 동물이기에 아이들에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먹이를 건네는 작은 손길엔 망설임이 없습니다. 옆에 양도 줘. 아이도 어른도 복슬복슬한 양들과 가까이 마주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더없이 푸른 자연과 동물들과의 추억을 선사하는 건 산지 생태 축산의 여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산지 생태 축산이란 사용하지 않는 산지를 활용해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으로 환경과 농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형태를 말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가축을 기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것이죠. 산지생태 축산 농장은 13년도부터 농식품부 정책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국토의 70% 정도 되는 유유산지를 활용하여서 자연 친화적으로 가축을 방목하면서 키우는 축산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요소하고 환경보전인 요소가 결합돼서 현재 지금 축산업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질병 문제나 사료값 폭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형 축산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초지가 필요합니다. 가축이 뛰어놀거나 먹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초지 확보는 목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의 67%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적습니다. 때문에 산지를 활용하려는 건데요. 산지 생태 축산의 기본 환경은 산지입니다. 산림을 간벌해 초지 공간을 확보한 다음 가축을 기르는 것이죠.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의 경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사료값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유휴 산지를 이용한 초지 조성과 가축 방목의 활용은 연간 2,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배합사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축은 이제 크게 나눠 보면은 한우, 그다음에 젖소, 또 사슴 이런 종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반추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반추 가축은 풀을 먹어야 됩니다. 또 풀을 먹고
또 많이 뛰어다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그 산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목초 씨를 뿌려서 초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이 한우 젖소들이 방목을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음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젖소 같은 경우는 사료비가 한 56%가 사료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초지를 조성해서 방목을 한다 그럴 경우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축산의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은 동물 복지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소나 양, 닭, 돼지와 같은 가축도 열악한 환경이 아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동물 복지는 곧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배고픔과 영양불량,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축에서 보다 건강한 축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이죠. 환경과 가축, 그리고 사람을 동시에 고려하는 축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국내 축산업은 규모와 전업화 등 양적 위주의 성장으로 수입 곡물 사료의 의존도가 높고 환경 및 질병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비자들은 안전 축산물, 동물 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축산 환경에 대한 외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축산을 하기 위해서 산지 생태 축산의 필요성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의 또 다른 특징은 관광 콘텐츠와 접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높은 산지에 조성한 목장은 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환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이를 통해 관광과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산업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1차 산업과 가축을 통해 얻은 축산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축산과 관광 콘텐츠를 결합시킨 3차 산업을 종합적으로 일컬어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미래형 축산이라 불리는 6차 산업의 실현은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산지 생태 축산은 자연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벗어나서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자체로서 자산 가치로 인정받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도심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차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발 고도 700m, 대관령 정상에 위치한 이 목장에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접목해 산지 생태 축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초원을 뛰어다니며 풀을 먹고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목장을 찾아옵니다. 녹음 속에서 양들이 먹이를 찾고 뛰노는 모습이 어쩌면 신기해할 풍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하지만 관광형 목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있어 이 모든 풍경은 노력과 관리의 결과물이죠. 방목 축산을 했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하나는 초지 관리, 하나는 이제 방목 관리가 될 텐데요. 초지는 언제든지 양들 또는 가축들이 초지에 들어갔을 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신선한 그리고
잘 자란 초지를 뜯어 먹을 수 있게 적절한 시기에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는 그런 관리적인 체제가 필요할 테고요. 목책이 정확하게 쳐져 있어야 되죠. 목책이 잘 쳐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역을 나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책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목도, 그리고 그에 맞는 운영 시스템, 이런 날씨 관련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죠. 초지 관리는 양들에게도 목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요구를 맞춰야 하는 환경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선 초지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목초씨를 뿌려주고 양들이 한쪽 초지만 먹지 않게 구역을 나눠 방목합니다. 목초가 재생할 시간을 두는 것이죠. 동물에겐 신선한 초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반면 사람에겐 푸른 하늘과 맞닿은 초록 들판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목장 운영자들은 초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형 목장의 하이라이트로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산에 조성한 초지 위에서 건강하게 가축을 키우며 이를 관광 콘텐츠와 접목한 축산업은 6차 산업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죠. 이렇게 양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체험이 되게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양들에게 먹이도 주고 너무 재밌었어요. 산지 생태 축사는 입지적 특성상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장과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문화적, 경제적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죠. 축산업이 지녀야 할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분명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지역 문화로 파생시킬 수 있는 기능일 겁니다. 대도시에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의 힘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지만은 저희 같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역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관령이라는 자연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창군 또는 대관령면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축산 선진국에선 이미 축산업으로부터 관광과 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휴가를 온 듯 며칠씩 머무르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합니다. 특히 동물과의 교감이 핵심인데요. 돼지와 닭이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염소와 함께하는 요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농장에서 생산, 가공된 축산물 또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로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을 전체가 농장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복합 관광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산지 생태 축산 농장을 찾았습니다. 윤기 나는 검은색의 털이 시선을 이끄는 이 동물, 바로 염소인데요. 이곳은 염소를 산지에 방목해 키우는 염소 농장입니다. 그 목장의 규모나 지형을 보니까 염소가 좋아할 그런 조건이라서 이제 염소로 바꿔가지고 이제 염소를 키우게 되면서 축산에 대한 좀 안 좋은 점들이 TV 매스컴에 보면은 이제
너무 지저분하다거나 뭐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산지생태 축산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염소는 본래 산악지대에서 서식하던 동물입니다. 야생의 성질이 남아있는 염소는 습한 곳보다 마른 장소를 좋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죠. 기후 변화에도 강해 질병이 걸리는 일이 적고 목초뿐만 아니라 나뭇잎도 잘 먹는다고 하는데요. 염소의 습성을 살펴봤을 때 산지 생태 축산의 대상으로 염소만큼 안성맞춤인 가축이 없습니다. 그만큼 염소들에게 있어 산지에 조성한 목장은 널찍하고 편안한 안방 같은 장소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물 섭취하기 좋은 쪽으로 위주로 염소들이 많이 다니는 걸 봤어요. 이제 여름에. 그래서 그 원인을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다가 그 물인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위쪽에도 물을 얼마든지 갈증 날 때 먹을 수 있게끔 연못을 산 위쪽에도 몇 군데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쪽까지 이제 골고루 염소들이 분포돼서 먹는 것을 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염소들이 이제 출산이 임박한 것들은 보통 뭐 돌 밑이나 나무 밑이나 이렇게 약간 외진데서 조용히 새끼 낳는 걸 좋아하는 거를 착안해서 그 야외 출산장을 몇 곳을 만들어서 놨더니 염소들이 이제 방목해서 있다가 이제 출산에 임박하면은 건조하고 비 안 맞는 곳에 가서 이제 새끼를 낳아서 한 2, 3일 새끼들이 이제 따라다닐 정도 되면 다시 또 축사로 데려오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자연 속에서 본래의 습성을 찾으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좁고 답답한 축사보다 초지가 조성된 산지 속에서 염소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으로 기르지만 이들의 사육 환경을 고려한 산지 생태 축사는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얻는 건 결국 사람이기에 동물 복지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염소들이 본인들이 배고플 때 먹고 또 배부르면 쉬고, 그래서 가둬놓은 게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그 염소도 자기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우선 흙을 많이 밟으니까 저항력이 또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밀식사육은 오염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밀식사육은 좀 개방되고 넓은 지역에서 그 염소들이 사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은 덜고 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 농장에선 주로 초지에 구획을 나누고 번갈아 가며 가축들을 방목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을 윤환 방목이라고 하는데요. 윤환 방목은 초지 식생이 회복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의 서식 구역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목책으로 구분한 하나의 구획을 목구라고 하는데요. 각 목구를 며칠에 한 번씩 바꿔 방목하며 방목을 하지 않는 초지에는 비료를 주거나 목초씨를 뿌려 식생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산지 초지는 한 번 조성하면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방목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항 방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목구가 좀 여러 개래야지 효율성은 높아요. 근데 저희는 세 목구로 해서 이제 초지를 이제 한쪽이 좀 약간 약해지면 이제 돌리고 해서
세 군데를 하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그 초지 내에 가운데 축사가 있으면 목구를 나누기가 편한데 지금 저희는 목장 구조상 축사가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목구로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지금 가장 그 단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세 군데로 나눠서 하니까 그래도 그 초지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이 되면 또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경계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6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이곳에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염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 먹이를 주는 이의 손길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미는 염소들. 자연과 동물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산지 생태 축산 체험은 아이들의 교육 콘텐츠로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축산업에 대한 약간 그냥 긍정적인 면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식 사육이나 이 짐승에 대한 뭐 이렇게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지를 이용해서 깨끗하고 또 편안하게 염소들을 키우거나 뭐 염소뿐만 아니라 닭이나 한우나 여러 가지 이런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이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먹거리가 그냥 안전한 먹거리를 확실하게 소비자들이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축산물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충청북도 괴산의 한 깊은 골짜기. 굽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줄지어 이동하는 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연 속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동물 복지가 실현되는 곳. 한가로이 풀을 뜯는 동물들의 모습이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청정 자연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동물들은 안정적인 운영관리 체계 속에서 자라며 농가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죠. 저희 목장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3만 평 초지에 유산양을 한 300대 정도 사육하고 있는 그런 목장입니다. 한신생태수산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저희가 엉망으로 목장을 운영했거든요. 이걸 함으로써 목장도 아름다워지고 또한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목장이 너무 좋아요. 또 이 축산업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해발 600m.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이곳 목장의 초지는 유사냥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풀로 가득한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잘 관리된 초지. 이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풀이 유기농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유기농 친환경 농축산물이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말하는데요. 봄, 가을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동물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1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도 여기는 저희 5가지 정도를 뿌리고 있고요. 거의 사냐초 중심으로 저희는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늘 뭘 먹어야에 따라서 내일 우유 맛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풀을 매일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이 살아 있어야 애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맛에 맞는 풀을 찾아 초지를 누비는 이 동물들이 바로 이곳 초지의 주인 유산양입니다. 유산양은 말 그대로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양을 말하는데요. 본래 넓은 초원에서 살던 유산양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초지 모든 것을 누빌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자연 방목은 유사냥에게 적합한 방목 방식입니다. 울타리가 없어 드넓은 초지 그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초지 면적 대비 유사냥의 개체수가 늘어날 경우 생태 환경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면 더욱 효과적인 초지 관리가 가능하죠. 저희가 산지 생태 축산하기 전에는 아마 가둬놓고 또 많은 사육을 엄청나게 해서 한 700마리까지 올려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식을 한 군데 집약을 해보니까 황폐화가 돼버려. 마리수도 많고 가둬니까. 근데 지금은 넓은 면적에 마리수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전혀 황폐화가 되지 않죠. 일단 제가 산양은 뭐 한 1년 좀 넘었으니까 보니까 애들은 제일 스트레스를 싫어해요. 그리고 넓은 데서 살다 온 애들이니까 가두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사람처럼 자유분방하게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너무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질병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풀을 뜯던 유사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은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유사냥들이 찾은 곳은 바로 차규장입니다. 차규할 때를 맞춰 스스로 차규장을 찾아온 것인데요. 매일 아침 6시경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차규를 할 때는 세균이나 기타 미생물이 혼합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청결한 차규 시스템을 구축해 매일 차규를 진행하고 있죠. 자연 속에서 자란 유사냥은 스트레스가 덜하며 건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곧 건강한 사냥류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산지생태 축산에서 동물의 자유로운 방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밤새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되면 젖혀달라고 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짜는 거예요. 일단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애들이 스스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잘 됐고 일단은 저희가 편해요. 맛 자체가 틀리죠. 왜냐면 가두리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정한 사료를 먹어서 일정한 우유를 나오는데 얘들은 매일 틀립니다. 자기가 나가서 풀 뜯어 먹는 거에 따라서 맛이 어느 날은 쓴 날도 있고 짠 날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약간 싱거운 날도 있고 다 매일 다릅니다. 그게 아마 매력일 겁니다. 차규환 사냥류는 저온에서 살균한 후 하나의 상품으로 거듭납니다. 사냥류는 우유보다 작은 단백질 입자 구성을 가지고 있어 소화 흡수력이 뛰어나고 장내 칼슘, 인, 마그네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유당 함량이 모유와 비슷해 아이의 첫 우유로 알맞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냥류의 장점이 알려지며 2차 산업으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죠. 산지생태 축산 농장의 경우에 대부분 많이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이제 왜 이게 힘드냐면 이분들이 다른 목장에서 키우는 사람들보다 초지도 만들어야 되고 얘네들 방목도 해야 되고 다시 들여보내야 되고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실제 시장에 나가면 이 프리미엄가를 보존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유통구조에서 마블링이 좋거나 유량이 많아야지 돈을 더 많이 받는 유통체제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저희가 유통판로 개척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을 하시는 경우에 지금 요즘에 핫한 SNS 마케팅을 활용해서 직접 판매하는 방향으로 많이 안내해드렸고 매출이 30% 이상 성장한 곳도 있고 올해 전년 동월 대비 1억 원 정도 매출이 성장한 곳도 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은 동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축산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 생태 축산이란 단어를 낯설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요.
산지 생태 축산을 통해 만든 가공품의 가치를 증명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축산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산양류를 생산하는 목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목걸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장을 좀 알리고 싶고요. 또 산지 생태 축산을 더 알리고 싶습니다. 한 폭의 그림인 듯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누니는 이곳은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산지 생태 축산 농장입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드넓은 초원과 그 속에 자리한 흙길, 그리고 나무 한 그루까지 깔끔히 정돈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목장주의 바람이 묻어나는 풍경이죠. 예, 저희 목장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양떼 목장입니다. 부지는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면양이 약 80마리, 유산양이 한 7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한우는 5마리 정도 있고요. 주로 여기는 좋은 그런 초지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축산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목장이 되겠습니다. 목장의 하루는 양을 초지로 방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축사를 빠져나오는 양떼. 양들이 향하는 곳은 원하는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초지인데요. 이곳에선 초지를 17개의 구역으로 나눠 날마다 다른 구역에 양들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무리지어 양을 방목시키면 양의 번식 관리에 도움이 되고 초지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예, 고정 방목은 한 초지에 계속해서 같은 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지가 빨리 망가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윤환 방목은 여러 초지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루나 이틀씩 방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목장은 17개 정도의 방목 구역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방목을 하면은 대략 10일에서 15일에 한 바퀴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고 초지의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지 생태 축산의 기본, 초지 관리를 위해선 보통 상번초와 하번초 씨앗을 혼합해 사용하는데요. 상번초는 키가 크고 무성한 잎을 가진 풀로 동물의 주식이 되어줍니다. 특히 상번초 중에서도 오차드 그라스는 생산성이 우수해 목초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하번초는 초지에 빈 공간을 메워줘 비가 와도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토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풀의 특성을 활용한 초지 관리는 곧 사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초지에 조성하는 풀은 목초라고 이름이 따로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종류는 이제 오차드 그라스, 그 다음에 톨페스큐, 그 다음에 알팔파, 네드콜로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목초 종류들은 벼나 옥수수보다는 자주 예치를 해야 이것들이 재생도 빠르면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주 베야 또 사료 가치도 좋고 가축의 기호성도 좋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윤환 방목을 함으로써 초지를 골고루 1년에 한 6번 내지 한 10번 정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여유가 묻어나는 양떼. 동물의 특성에 알맞은 초지 환경을 조성해 방목한다는 건 그만큼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자연 속을 마음껏 거닐며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1차 산업의 기반이 갖춰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자연 환경을 유지하며 동물의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축산. 이는 6차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단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죠. 야외에서 초지에 방목하는 것은 동물이 좀 자유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야외에서 위험한 요소들도 좀 있죠. 그 통제되지 않은 환경이죠. 더위가 너무 심하다든가 또 비가 온다든지 또 되게 춥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내에서 사육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악조건 기후일 때는 실내나 축사에서 사육을 하고 나머지 그래도 1년 중에 우리가 한 8, 9개월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초지에 나가서 동물이 좀 편하게 뛰어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그렇게 커야 좋은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자연이 함께하는 축사는 2차 산업에서 그 결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매일 약 30리터의 산양유를 착유하고 이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만드는데요. 자연의 품에서 자란 유산양을 통해 얻은 양질의 산양유.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선 먼저 살균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목장 내 마련된 살균 시설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작이 시작됩니다. 네, 산양유는 일단은 생산된 중에서 간혹 가다가 미생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열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균이라고 그러는데 저온 살균이라고 해서 62도에서 65도씨 이 상태로 30분간을 가열하면은 대부분의 미생물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 살균이라고 해서 85도씨 이상에서 약 15분 정도 살균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도 뭐 대부분의 미생물이 죽습니다. 보통 이제 저온 살균의 장점이라 하면은 이제 산양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성분 변화가 적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온 살균하고 또 야구르트나 치즈를 만들 때는 고온 살균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생산한 산양유는 보다 신선하고 맛 좋은 유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음용 가능한 산양유, 요구르트,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가공하는 설비와 제조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은 안정적인 목장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요. 소비자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통해 산지 생태 축산 농장에서 2차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죠. 15년 우리 9월 19일 날 양떼 목장을 개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6차 산업 중에서 관광 체험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관광 체험은 그 방문객이 상당히 많아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방문객 숫자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1차 산업하고 즉 우유를 생산하든지 털을 생산하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2차 가공을 해서 그 생산물을 파는 쪽으로 가야 이 목장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산양유 생산과 가공해서 파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 농장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을 선물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빼어난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듯한 풍경. 이곳에선 관광객의 원활한 트랙터 체험을 위해 이동 통로에 자갈을 깔고 초지의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코스를 관리하는 등 3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농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산지 생태 축산의 매력을 높여주고 있죠. 이 산지 초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정말로 힘듭니다. 이 보통 이제 산지 3,000평 정도, 10,000제곱 정도를 관리하는 것보다가
평지에서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생산성에서 쉽고 보통 이제 산지 10,000평 정도를 한다면은 평지 50,000평 관리하는 거하고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한테 아름다운 환경과 그 예쁜 동물을 갖다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대자연 속에 자리하는 산지 생태 축산 농장. 축산과 가공업 그리고 관광 서비스가 한데 이어지며 새로운 축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동물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람과 환경을 이롭게 하는 산지 생태 축산. 6차 산업으로서의 그 가치를 증명하며 축산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산지 생태 축산. 산지 생태 축산은 초지 조성 시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산림 보존, 동물 복지 실현,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 등 산지 생태 축산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더욱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2014년부터 산지 생태 축산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지 조성, 초지 조성 부담금, 컨설팅 등 축산 농가의 소요 경비를 지원하며 산지 생태 축산 농장의 시작을 돕고 있습니다. 산지생태 축산 농장을 시작하시려면 우선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도에서 취업해서 농식품부로 가고, 그러면 농식품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서면심사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의 의지, 사업계획 등을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지정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의 활성화에는 소비자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동물 복지, 환경 보호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먹거리 혹은 관광, 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농가는 더욱 활성화될 텐데요. 이로 인해 한국형 축산 모델이 자리를 넓혀가겠죠. 농장은 지역사회에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은 건강한 축산물을 소비하는 형태로 상생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지생태 축산 농장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과 동물 복지를 고려한 관광과 체험이 접목된 6차 산업형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 생태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로 차별화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유통 판매 체계를 구축해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축산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산지 생태 축산.
1차 산업에서부터 2차, 3차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축산 모델의 등장은 생산, 소비의 패턴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형 산지 생태 축산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하게 될까요? 많은 것이 발전해 나간다 해도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함께할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